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사설을 보다가 아주 묘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적폐청산식 외교 안보 나라 어디로 끌고 가나. 이걸 읽어보면은 재밌는 용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친중 반일의 민중 외교가 계속되면 이 살얼음이 깨질 수 있다.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의 민중 외교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이 아니라 친중 반일로 계속 흐르면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외국과의 협상은 어느 한 나라만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다.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 대중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대중을 바라보고 외교를 하면 일시적 국내 인기를 얻을지는 모르나 대외관계에선 파국을 맞게 된다. 국방부 청산위 활동으로 사이버 사령부의 기능은 정지된 지 오래이다. 북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해킹하여 수백억 원을 빼가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빈대 잡느라 초가 삼간 태운다는 속담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적폐청산식 외교를 민중외교라고도 합니다. 민중외교. 이제 이 문재인식 이 정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의 용어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촛불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촛불혁명의 방향성이 어디냐? 좌경혁명이다. 좌파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뭐냐? 적폐청산은 체제를 탄핵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냐. 즉 촛불혁명의 수단이 적폐청산인데, 적폐청산의 주 대상이 국정원,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또 외교부, 통일부의 과거 정책을 향하고 있다. 이러면은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 이명박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70년의 이 외교 정책, 한미동맹, 그리고 국가 정체성, 자유민주 법치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려는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으로 교체하려는 게 아니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친중 반일 반미적인 외교 정책이고, 이것은 민중 외교로 불러야 한다. 이런 논리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게 민중 외교라는 요사이 최근에 등장한 이 용어인 것 같습니다. 민중 외교를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People's Diplomacy 이래 될까요? People's Diplomacy 이래 되면은 인민 외교 이렇게 됩니다. 보통 민중을 번역할 때는 인민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왜 민중민주주의가 나왔냐 하면은, 한국에서는 계급투쟁론인 공산주의를 불법화하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피플이란 말을 민중으로 바꿔가지고 인민이라고 하면은 잡혀가니까 그것을 민중이라고 해가지고 민중민주주의, 그 뜻을 보면 인민민주주의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민중이라고 하니까 일단 법망을 피해간다고 생각해서 이걸 과감하게 쓰고 있습니다. 민중사관, 민중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다 헌법을 무시하는 거죠. 민중이란 계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중에게 특권을 부여할 수도 안 되죠.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이 민중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한테 법이 아주 우호적이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반공자유투사들에게는 법이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향이 외교정책에 나타나니까 여기서는 바로 반응이 옵니다. 바로. 국내에서는 검찰, 법원, 선동 언론이 무서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지만은, 일본이나 미국이 한국의 민중 외교에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풍이 당장 나타납니다. 당장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중 외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이 사설의 특징은 조선일보 사설과 29일자 이 아사히 신문 사설이
아주 묘하게도 일치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외교부의 이른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청산위, TF, 과거사위원회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는데 일단 청산위라고 하겠습니다. 외교부 청산위가 위안부 합의 과정을 조사 발표하면서 거기에 비공개 문건의 내용까지 공개를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 합의 사항을 백지화할 가능성이 있는 뉘앙스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에서는 아베 수상이 1mm도 바꿀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식의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한국 언론은 이럴 경우에 일본 아베 정부를 집중적으로 욕을 하는데, 또 항상 이런 반일적 보도에 앞장서 온 것이 조선일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늘 사설 적폐청산식 외교안보 나라 어디로 끌고 가나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항상 이런 문제 있을 때 한국 편을 든 언론이 있습니다. 그게 아사히 신문입니다. 일본의 소위 진보 좌파 세력의 일종의 정신적인 지주죠. 일본에서 가장 부수가 많이 나가기도 하고 요미우리와 비슷해하고 때로는 요미우리가 조금 많습니다만 영향력 면에서는 역시 아사히 신문이라고 합니다. 이 아사히 신문이 사실은 종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크게 키운 언론입니다. 그것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사히 신문이 종군 위안부 문제의 원조라고 보면 됩니다. 최초의 보도가, 아사히 신문이 제기한 보도가 오보였다 해가지고 산케이 신문이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해서 몇 년 전에는 아사히 신문이 그 오보였음을 자백한 적도 있습니다. 그 뒤로 기가 좀 눌렸는지 지금 일본에서 아베 수상 등장 이후에 전체적 여론이 보수화되고 있는 그서의 영향도 받았겠지만은 아사히 신문 29일자 사설은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한국 정부를 아사히 신문이 좀처럼 비판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정면으로 비판을 했는데 기명사설입니다. 29일자 기명사설은 여적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사설 담당 하코다 데츠야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제목이 한국이 끊어야 할 진짜 악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패. 일본 사람들은 적폐라는 말보다 악패라는 말을 씁니다. 그 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 사람도 이 사람도 한국에서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양보수 정권의 전직 고관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위법 행위를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대의 권력과 결탁한 한국 검찰의 정치 수사는 유명하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대신에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국민 통합의 실현을 약속하였지만 적어도 지금은 거꾸로 가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 사설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박 정권의 많지 않은 실적 중의 하나인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한국에서 조사 대상이 되었다. 30여 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를 읽으면 비밀 협의, 비공개 합의 등 이상한 표현이 나열되고 있지만 이미 밝혀진 내용뿐으로 놀랄만한 새로운 사실은 없다.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 반발하는 척하지만 교섭 경위에 상세한 정보를 가진 외무성 간부는 온건한 내용이라고 안심하였다는 표현을 하였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일본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낙착되었다는 평가를 하였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합의문이 굳어진 이후 어떤 표현을 둘러싸고 일본 측은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한국 측은 철저 항전의 자세로 이를 거부하였다. 한자 한 문장
둘러싸고 그런 실험을 하면서 만든 결과가 2년 전 오늘 발표된 일한 합의였다. 전 정권이 한 것은 모두가 악이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악폐인 보복의 연속으로서 언제까지나 끊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일본과의 관계뿐 아니라 한국은 큰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란 대국에 끼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좀처럼 정하기 어렵다. 사회구조의 결함에 국내의 불안과 불만은 높아진다. 아이는 적게 낳는데 고령화가 진행되고 젊은 층의 높은 실업률,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 들뜨고 있을 수만 없는 현실이 문재인 정권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 사회를 모든 것이 권력의 중심으로 모여들려고 하는 상승 지향성이 강한 소용돌이형이라고 분석한 미국의 전 외교관 그레고리 핸더슨은 이렇게 썼다. 내후 외환에 저음하여 나타나는 정치 응집력의 결렬은 조선의 역사를 통하여 오랜 기간 전염병처럼 되풀이되었다. 반세기 전의 이 지적이 빛바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게 놀랍게도 아사히 신문의 문재인 정부 비판입니다. 아사히 신문까지 문재인 정부를 편들지 않는다면은 종군 위안부의 최종적 합의문이라고 했던 것을 재협상하자, 고치자고 문재인 정부가 나와봤자 일본은 거기에 합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즉 재협상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본 여론이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본 여론과 일본 언론의 보수화, 우경화로 해서 오히려 아베 정권은 편하게 됐어요. 한국 정부와 맞설수록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 문제에 끼어가지고 한국 편을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끼어들면 더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걸 잘못 건드린 셈인데, 그러나 민중외교라고 했어요. 민중외교는 계급투쟁론자들의 대외적 외교인 그 기반이 되는 제국주의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반발하든 말든 또 개성공단 중단이 잘못되었다는 통일부 TF의 발표에 대해서 미국이 박근혜 정권을 편들고 나오든 말든 이 계급투쟁론적 민중외교의 목적은 반일 반미니까, 쉽게 말하면 한미일 동맹 약화 내지 폐기에 있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올수록 좋다. 그것은 바라던 바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념을 앞세우면은.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은 현실이 어찌되든 말든 그 이념에다가 현실을 구겨 넣으려고 합니다. 현실이 구겨 넣어지지 않으면은 자신들의 정책이 파산하더라도 고치질 않아요. 한번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면 잘 고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게 바로 그 이념적 경직성 때문인데, 이런 통일부나 외교부의 이른바 청산위원회인지 혁신위원회인지 그 뭐 이름도 복잡해서 외우기 어려운데, 이런 TF팀의 발표로 해서 한미일 동맹관계가 약화되는 걸 과연 문재인 정부가 걱정하고 있느냐, 오히려 그걸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넘어서는 안 될, 넘어설 경우에는 국민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왜 가만히 있을 수 없느냐, 외교 안보 정책의 최종적인 목적은 5천만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것은 한미일 동맹이 지켜줍니다. 만약 한미일 동맹을 훼손하는 것이 민중 외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는 김정은한테 바쳐지거나 김정은 앞에 노출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안 나가야 될 선이 확실하게 있는 게 몇 개 있죠.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는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한일 종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을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재협상하자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한미일 동맹은 아마 회복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외교, 새로 등장한 이 민중외교에 대해서 앞으로 민중외교란 이 시각을 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